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박과 함께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이 한국의 반도체 중추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중국의 생산 거점인 시안과 우시 공장에서의 생산 능력을 대폭 감축시켜 나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단 이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생산 물량을 줄이는 것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중국 수출 통제 정책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시간으로 1월 26일자에서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 당국자들이 이날 밤 워싱턴 DC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서 심저하에서 그러니까 DUV 노광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네덜란드 정부의 불호로 자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최첨단 극좌회선 그러니까 EUV 노광 장비는 중국에 수출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9세대 장비인 DUV 노광 장비까지 수출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당연히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도 생산 공정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차질을 빚게 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성을 위해서 웨이퍼 그러니까 반도체 원판 투입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부터 최대 D램 생산 거점 중에 하나인 중국 우시 공장의 웨이퍼 투입량을 올해 연말까지 월 평균 16만 장 이하로 고정을 했는데요. 이건 지난해보다 한 10% 수준 투입량을 줄인 겁니다. 이런 생산량 감소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조치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급이 사실상 단절되면서 이 투입량의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 역시 낸드 플래시 생산을 더 이상 이제 기술 업그레이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낸드 플래시 생산의 마더팹 그러니까 최신 공정 우선 적용 공장인 이 평택 공장과 중국 시안 공장의 기술력 격차가 상당히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단대의 이 최첨단 3D 낸드 기술과 공정이 가장 먼저 도입되는 마더팹의 기술이 시안 공장에는 적용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국 공장은 한마디로 갈라파고스의 섬이 되면서 기술 고립 현상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건 당연히 생산량의 대대적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생산량 감축은 이 공장 운영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면서 어쩔 수 없는 공장 폐쇄로 흘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삼성전자야 중국 시안 공장의 폐쇄는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고 있습니다만은 시안 공장의 100단대 3D 낸드로는 경쟁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시안의 공장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펼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중국 내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네덜란드, 일본으로 이어지는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는 의미죠. 네덜란드의 ASML이 만드는 EUV 노광 장비는 반도체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의 7나노미터,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인데요. 이 7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회로를 새길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장비입니다. 그런데 ASML에서는 EUV 노광 장비를 45에서 50대 정도 1년에 그렇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장비가 없다면 최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 반도체 기업 모두 EUV 장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네덜란드 정부를 압박해서 EUV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은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 생산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애가 타는 회사는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 D램 위주의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당장 SK 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은 구형 장비로만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중국에서만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SK 하이닉스로서는 D램 생산의 한쪽 날개를 잃는 셈이 되죠. 사실 이 SK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총 4조 7,5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ASML로부터 5년간 EUV 노광 장비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EUV 장비 가격이 대당 1,500억에서 2,000억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한 20대 안팎을 사들일 수 있는 액수입니다. 문제는 ASML로부터 EUV 장비를 들여와도 중국의 우시 공장에는 설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중에 우시 공장에 처음으로 EUV 노광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10나노급 4세대 모바일 D램의 양선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모두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당장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UV 노광 장비 적용이 D램,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을 파운드리라고 그러죠. 이 파운드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삼성전자 역시 중국 반도체 공급망을 겨냥한 미국의 추가 압박 여부, 또 그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흐름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미국 투자 확대를 전제로 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배경에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겠다, 이런 판단과 더불어서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 생산 주도권을 깨겠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파운드리 대규모 투자와 반도체의 정치화가 삼성전자에게 장기적으로는 순풍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0월 5일 기사에서 이 삼성이 반도체 불황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삼성전자의 풍부한 보유 현금과 기술 리더십을 고려했을 때 파운드리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타당한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변동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 의존에서 탈피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공포를 활용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삼성을 칭찬한 겁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반도체 산업의 정치적 속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은 삼성전자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중국 메모리 기업인 YMTC 같은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쟁자들에게는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빈틈을 삼성이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한국 반도체는 위기입니다. 국내의 정치적 환경도 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고요. 국제적 상황 역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 4분기 대만 TSMC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78% 늘어나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97%나 격감을 했고 SK 하이닉스는 10년 만에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런 위기를 숱하게 겪어왔습니다. 1984년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드니까 일본의 반도체 업계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삼성의 싹을 자리려고 했었죠. 지난 2007년에도 D램 가격이 10분의 1로 토막나는 그런 덤핑 경쟁을 벌이는 치킨 게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일본과 미국 그리고 독일 업체들이 떨어져 나갔지만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2023년 지금은 중국 시장 문제로 또다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뒷다리를 걸고 넘어지는 정치판의 견제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만이 나라 전체가 총동원돼 가지고 견고한 파운드리 반도체 아성을 쌓아가는 것과는 딴판입니다. 오직 이념에 사로잡힌 정치판 때문에 국가의 근간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회가 정신 차려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데 지원에 나서야 됩니다. 제대로 된 반도체 지원법도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어서 반도체 인재 확보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히 강조합니다만 반도체 산업은 이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연합 간 경쟁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국가 차원의 반도체 전략을 펼쳐 나가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발 정치가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최소한 발목 잡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전통적으로 위기에 강한 국가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반도체 산업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YTN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